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28일 오후 첫 번째 뉴스가 되겠습니다. 천옥현의 안보정론입니다. 이번 시간에도요, 추미애와 윤석열과 관련된 뉴스를 집중적으로 분석해 드리겠는데요. 검찰의 수사 속도가 상당히 빨라지고 있다. 이건 뭐냐, 결국은 추미애가 플랜 B를 가동하고 있는데요. 해임을 만들기 위해서, 즉 해임시키기 위해서 명분을 축적하고 있다. 이런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총장을 어떻든지 간에 해임시키는 전략을 지금 집중적으로 구사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걸 보면 이미 추미애 아들 때 재미를 봤잖아요. 무혐의 처리해가 한 거. 그런 것처럼 이번에 이제 윤석열 총장 사건과 관련해서는 유혐의 처분을 해가지고 이거 봐라, 이렇게 불법이 많았다. 이런 카드로 활용하기 위해서 감찰권을 이번에 행사하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법무부가 지금 상당히 비판에 직면해 있고, 그리고 현직 검사들이 난리가 났어요. 이거는 직권 남용이다. 더 이상 검찰이 참을 수가 없다. 이런 분위기가 지금 우리 검찰 내부에서 비등하기 시작했다는 보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검찰에서는 이번에 윤석열 총장과 관련된 이 옵티머스 사건, 이 감찰을 지시한 것은 윤석열 총장 본인에 대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일단은 선을 긋고 있지만은 실질적인 감찰권이 사실상 윤석열 총장의 비위 여부와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여론의 반발, 비판을 무마시키기 위한 일종의 이 언론 플레이에 불과하다. 그렇게 저는 판단하고, 앞으로 실질적인 이 감찰이 최종적으로 윤석열을 향하는지 안 하는지 지켜보겠지만은, 설령 윤석열 총장을 향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결국은 그 감찰 결과 이 활용 목적은 윤석열 총장을 해임으로 몰고 가는데 쓸 수밖에 없는, 그리고 쓰려고 하는 의도는 분명해 보인다. 이런 거에 관해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저와 생각을 같이 할 것이다. 이런 판단이 듭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된 내용을 집중적으로 정리,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와 관련된 집중적인 분석 이전에요, 지금 이 언론에 이번 매주 수요일이면 나오는 이 알렌서치의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어요. 상당히 여권한테는 긴장 상황을 만들어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번 알렌서치 여론조사 결과 윤석열 총장에 대한 지지가 자기 잠룡 15.1%로 지금 상당히 높이 이 여론조사 지지율이 급속도로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재명과 그 다음에는 이낙연 대표의 뒤를 바짝 쫓고 있는데요. 이번 알엔서치, 이건 데일리안 의뢰로 이루어진 여론조사인데요. 이재명 지사는 22.8%, 이낙연 대표는 21.6%, 그리고 윤석열 총장이 15.1%입니다. 그래서 지난 8월달 조사에 비하면 1%포인트가 상승했지만요, 이 상승 국면이 계속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그거는 윤석열 총장이 지금 무슨 정치인으로서의 소양과 지식과 그리고 어떤 입장을 발표해서가 아니라,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서 앞으로 퇴임한 후에 뭘 하겠느냐 물어보니까 작년만 하더라도 나는 정치에는 관심도 없고 정치적인 소양이 없다, 이렇게 딱 잘라서 정치권에 발을 들여놓지는 않겠다, 이런 생각을 표출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국민에 봉사하는 방법이 뭔지에 관해서 한번 고심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정치권에 진입할 수 있는 가능성을 굉장히 넓혀놨어요. 그래서 그동안에는 검찰에서는 검찰총장만큼 대한민국에서는 높은 사람이 없다. 그래서 국회에 옛날에 김두원 총장이 이 출마한 경우를 빼놓고는 어느 검찰총장도 국회의원 또는 정치권에 직접 발을 들은 적이 없는데, 윤석열 총장이 그 이후로 이 최초의 총장이 되지 않을까, 이런 지금 이제 관측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이 발언, 즉 내년 7월 이후에 본인의 입지와 관련해서 이 발언은 계속 살아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계속 살아있고, 그리고 여권에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식물총장을 만들어서 스스로 더 이상 조치가 없다 하더라도 검찰개혁이라는 카드 하나만으로도 윤석열 총장이 옷을 벗고 나갈 걸로 생각을 했는데, 이번 이러한 국감장에서의 발언을 볼 때는 절대 안 나간단 말이에요. 더군다나 대통령의 메시지까지 까버렸잖아요. 공개했잖아요. 이거는 절대 죽어도 못 나가겠다,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해임을 몰고 갈 수 있는, 해임으로 몰고 갈 수 있는 명분과 자료와 정보를 축적하기 위해서 이번에 수사지휘권 갖고는 안 되니까, 그걸로는 보장하니까 그건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그리고 윤석열 총장이 만약에 그게 법적으로 이해가 있다 그러면은 1심, 2심, 3심까지 가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럴 가능성이 충분해요. 그게 특수통의 또 이 검사의 기질 아니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감찰 카드로 속도를 말하자면 이 KTX 수준으로 높이기 위해서 감찰 카드를 들이밀은 거예요. 예. 이런 것들이 앞으로도 이 15.1% 이상으로 끌어들일 수 있는 소재가 되고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한쪽에서는 윤 총장의 그런 적극적인 의지 표명, 다른 쪽에서는 이 해임으로라고 하는 압박 카드, 이것이 쌍방향으로, 즉 플러스 알파의 효과를 줄 소지가 저는 상당히 크다.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총장의 잠룡으로서의 지지율은 높아질 것이다.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추미애가 장관이 지금 수사지휘권 발동 플러스 감찰권까지 다 발동시켰잖아요. 그러니까 추미애 장관이 행사할 수 있는 모든 법적 수단은 다 동원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드디어 터질 것이 터지고 있어요. 현직 검사가, 부장검사가 직접 내부망에다가 이번에 추미애 장관의 이러한 수사지휘권과 그리고 감찰권 행사는 검찰개혁이 실패했다는 것을 표출해 주는 것이다. 그래서 이 실명으로 현직 검사가 작심하고 이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목도 상당히 도전적이에요. 이 검찰개혁은 실패했다. 이렇게 제목하에 나왔는데 제주지검에 있는 이환우 검사가 오늘 오전에 올린 막입니다. 예, 그래서 내년부터 시행될 수사권 조정, 그리고 앞으로 설치될 공수처 등 많은 시스템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검찰개혁은 근본부터 실패했다. 이 검찰개혁을 누가 시작했어요? 대통령의 명예에 의해서 조국에 이어서 지금 추미애 장관이 하고 있는데, 이렇게 정면으로 맞받아치는 경우는 오직해야 이렇게 정면으로 맞받아치겠어요. 그래서 기대가 컸던 만큼 실망도 크다. 깊이 절망하고 있다. 예, 이렇게 밝히고 있고, 역시 정치인들은 다 거기서 거기로구나 하는 생각에 다시금 정치를 혐오하게 된다. 예. 그리고 목적과 속내를 감추지 않은 채, 이거 뭐 다 아는 거잖아요. 세상 사람이. 윤석열 쫓아내려고 하는 거. 그러니까 이런 표현이 나오는 거예요. 인사권, 인사학살, 지휘권, 수사지휘권, 감찰권이 남발되고 있다고 느끼고 있다. 마음에 들면 한없이 지켜 세우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어떤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찍어 누르겠다는 권력 의지도 느껴진다. 예. 그리고 이미 시그널은 충분하고 또 넘친다. 검찰이 정치적 중립성 확보, 검찰권 남용 방지라고 하는 검찰개혁의 가장 핵심적 철학과 기조는 크게 훼손됐다. 검찰개혁에 대한 철학을 바로 세우지 않으면 앞으로 공수처 수사의 정치적 중립은 어떻게 보장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 예. 이러면서 말이죠. 또 추가적으로 지금의 정권이 선한 권력인지 부당한 권력인지는 평가할 바가 못 된다. 다만 의도를 갖고 정치가 검찰을 덮어버리는 나쁜 선례를 남기는 것은 분명하다. 먼 훗날 부당한 권력이 검찰 장악을 시도하면서 2020년 법무장관이 행했던 그 많은 선례들을 교모히 들먹이지 않을지 우려된다. 법적, 역사적 책임을 져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이 검사는요, 주로 마약, 강력, 그 다음에 공판부의주의 근무 경력을 가지고 있고, 고유정 사건 수사 그리고 1, 2심 재판 공소 유지를 맡고 있는 검사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이 내부망 의견과 관련해서요, 여기에 동조하는 검사들의 의견이 상당히 많고, 그리고 이 검사 최근 들어서 배제되는 특수 공안 라인도 아니고 강력부위주의 경력을 쌓아온 일선 검사인데 해야 할 말은 해야 한다라는 스타일이다. 많은 검사가 이러한 이 검사의 의견에 동의를 하고 있다. 그리고 장관의 수사지휘권, 감찰권 남발에 대한 비판과 일선 검사로서의 소회를 담은 것이다. 일선 검사들은 일도 바쁜데 장관의 지휘권 남발에 울화를 참고 월말 결제를 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렇게 지금 부글부글 끓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번에 감찰권 행사와 관련해서는 직권 남용이라고 하는 것이 검찰 내 외부의 안팎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고, 특히 이번 이 감찰권 행사한 감찰권이 과연 적법한 것이냐, 이런 문제까지도 제기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와 관련해서 훈령이 두 개인데, 하나는 대검 훈련인 대검 감찰위원회 운영 규정이 있고, 또 하나는 법무부 훈령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법무부 훈령은 이 훈령이 있는데 둘이
어느 것 하나가 우선적으로 적용될 수는 없는 것이고 둘이 동시에 적용돼야 되는데 과연 이것이 이번에 추미애 장관이 행사한 감찰권이 적법성을 가지고 있느냐. 더군다나 이 검찰청법 8조에 의하면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는 총장만을 지휘 감독할 수 있는데 장관은 이번에 추 장관이 대검 감찰부장한테 직접 지시한 것은 법 위반의 소지가 많이 있다. 이것이 지금 문제점으로 제기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검찰에서는 오히려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옵티머스 사건과 관련해서는 정권 여권의 인사들 관련 의혹 그런 진술을 확보하고서도 또 문수권을 확보하고서도 수사를 지연시키거나 아니면 대검의 보고 누락의 의혹이 있는 바로 이성윤이가 감찰 대상이 되어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지금 목소리도 나오고 있고 이 검찰의 수사가 의도했든 안 했든 간에 굉장히 지연되고 있고 이렇게 두리뭉실하게 진행되다 보니까 오히려 옵티머스 대체투자의 대표인 핵심 인물로 의혹받고 있는 정영재 대표 이런 사람들도 도망가고 말이죠. 또 로비스트 의혹을 받고 있는 연예기획사 대표 신모 씨 이런 사람들도 아직까지 검찰의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도 의혹이다. 그래서 오히려 감찰을 받을 사람은 이성윤이다. 이런 목소리가 지금 커져가고 있어요. 그리고 술 접대 의혹, 김봉현이 옥중 서신에 의해서 이 검사한테 접대했다는 거, 그 다음에 야권 인사 편향적으로 수사하고 있다는 거, 이것 때문에 추미애가 이번에 수사 지휘권을 발동했고 지금 추미애가 이번에 국감에서 발언한 걸 보면 이러한 옥중 서신 내용이 그동안 감찰한 결과 대부분의 정황이 비슷하게 나가고 있다. 이렇게 지금 발표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핵심적으로 의혹을 받고 있는 사람이 전관 예우를 받았다고 하는 변호사예요. 이 변호사가 이제 열이 났어요. 열받아가지고 이 변호사가 본인의 휴대폰, 본인의 그 다음에 노트북, 그 다음에 본인의 컴퓨터, 비밀번호까지 전부 포렌식에서 자발적으로 최근에 검찰에 제출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말하자면 본인 이런 누명 의혹, 왜냐하면 본인이 김봉현한테 현직 검사 3명 소개시켜줬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A 변호사는 전혀 그런 사실이 없다고 그러고 추미애 장관은 오히려 김봉현이 진술이 맞는 정황들이 많이 나타났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열이 받겠어요. 그러니까 이 포렌식 그야말로 과학기술 근거잖아요. 과학적 근거. 휴대전화 노트북 이 PC 번호를 이 비밀번호를 패스워드를 전부 다 검찰에 알려줬어요. 그래서 지금 검찰의 수사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그래서 추미애가 거짓말한 것인지 아니면 김봉현이가 거짓말한 것인지 아니면 이 핵심 이 의혹의 당사자 중에 한 명인 변호사가 거짓말하고 있는 것인지 곧 탄로가 난다. 예. 근데 여전히 이 변호사의 경우에는요, 이 김봉현이가 소설을 쓰고 있다 이런 입장에 시종일관 이런 그런 입장을 유지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지금 현재 등장인물들의 휴대전화, 수발신, 위치정보, 신용카드의 사용 내용, 그 다음에 검찰 출퇴근 기록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종합 판단을 하면 누가 거짓말하는 것인지 분명히 나올 것이다. 그래서 만약에 지금 검사가 제가 보기에는요, 이 변호사가 이러한 이 휴대폰, 제일 중요한 결정적 근거가 휴대폰이잖아요. 요즘 보면 컴퓨터하고. 근데 컴퓨터와 휴대폰에 비밀번호를 다 알려줬다고 하는 것은 본인 말이 맞다는 것을 얼마나 자신 있게 지금 보여주는 거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에 추미애는 엄청난 역풍에 직면할 것이다. 이렇게 지금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뭐냐면요. 이 노비 사건과 관련해서 핵심적인 키맨 중에 하나가 바로 청와대 행정관으로 지금 알려져 있잖아요. 근데 이 청와대 행정관 지금 아직도 소환 조사를 안 하고 있어요. 소환 수사를 안 하고 있어요. 이러면 증거인멸할 시간을 너무 많이 주는 거예요. 오히려 지금 현재 검찰은요, 이렇게 핵심 키맨들은 부르지 않고 옵티머스 이렇게 이 행정관 연루된 옵티머스 관계사들을 압수수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전격적으로 이 해덕 파워웨이, 그 다음에 이 화성산업, 이러한 그러니까 자금 세탁 혐의를 받는 그 통로 역할을 한 회사들, 그 다음에 페이퍼 컴퍼니 가능성이 많은, 그래서 옵티머스로부터 펀드 자금을 받아가지고 다시 옵티머스로 그 돈을 돌려보내는 이러한 이 비정상적인 사기 행각을 보인 그런 것을 잡기 위해서 이 화성산업과 해덕 파웨이
이런 데 대해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화성산업의 대표 박윤규 이 사람의 주거지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을 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알려지고 있어요. 이 화성산업은 옵티머스의 자금 세탁 창구인 septillion의 이 지배를 받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septillion의 지분율이 무려 70.8%나 돼요. 그리고 이 옵티머스는 이 화성산업을 통해서 해덕 파워웨이를 무자본 M&A 했는데 이 해덕 파워웨이 이 대표로 바로 이 화성산업의 대표인 박윤구 씨를 또 임명한 것으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어요. 그리고 박윤구 화성산업 대표는 지난 5월 달에 해덕 파워웨이 자금 133억 원을 무단으로 인출해서 검찰에 고소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검찰에서는 이 133억 원이 판매 중단 사태를 맞은 옵티머스 측으로 흘러 들어간 것으로 의심을 하고 이번에 압수수색을 단행했다. 이렇게 지금 알려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 청와대 행정관, 이진아 행정관이죠. 이 행정관이 또 이 해덕 파워웨이 M&A에도 깊이 연루된 정황이 드러나고 있어서 이런 압수수색을 통해서 이진아 변호사죠. 청와대. 이 사람의 이 범죄 혐의도 어느 정도 검찰에서 상당히 확정적으로 보고 소환 조사하는 것은 시간 문제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 청와대 행정관도 2019년도 3월 달에 해덕 파워웨이의 사회이사로 앉힌 바 있어요. 그리고 이 청와대 행정관은 septillion의 그러니까 이 자금 세탁 창구였던 septillion의 지분 50%를 보유한 최대 주주예요. 그래서 어딘가에 이진아 행정관의 불법성은 충분히 검찰에서 의지만 있으면 찾아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검찰에서 또 금감원 로비도 수사하고 있는데 옵티머스의 또 다른 금감원 로비 이번에 등장하는 인물은 이미 등장했던 윤모 국장이 아니고요. 이번에는 주 씨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주모 씨로 알려지고 있는데 수석 검사역이라고 합니다. 수석 검사역은 아마 국장급 정도 되는 상당히 고인사로 알려지고 있는데 수천만 원을 혐의를 받고 있는 윤 국장과 다른 이 주모 간부도 검찰에서 지금 조사를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옵티머스 수사가 상당히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말이죠. 이번에 정진우 문제가 이제 계속 논란이 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독직 폭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가 됐는데 이 불구속 기소됐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 직무 배제입니다. 이 직무 배제는 결국 윤석열 총장이 이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데 법무부가 검사에 대한 직무권은 검찰총장에 있는 만큼 정 차장 검사에 대한 직무 배제는 대검에서 1차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이런 것이 법무부의 입장이에요. 그런데 과연 윤석열 총장이 이 정진웅에 대한 직무 배제를 왜 안 하고 있는 건지, 그러면 끝까지 안 할 건지, 아니면 언제 할 건지, 이런 움직임이 하나도 보이지 않다 보니까 윤석열 총장 이미 추미애 장관을 비롯한 여건과 충분히 충돌한 만큼 이제는 정진웅이도 직무에서 배제를 해야 한다. 이런 비판의 목소리가 상당히 큽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추미애는요, 이 해임 카드를 지금 플랜 B로 해서 밀어붙이고 있는데 거기에 앞서서 이 감찰 카드로 윤을 지금 찍어내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옵티머스 수사와 관련해서도 수사 지휘 배제 카드를 지금 만지작거리고 있다. 예. 그런데 이제 지금 현재 감찰권 행사도 적법성까지도 문제가 되고 있고 이런 수사 지휘권의 잦은 발동, 감찰권의 지나친 잦은 발동이 비판의 선상에 올라가 있기 때문에 이 수사 지휘 배제가 그렇게 쉽겠느냐 이런 판단도 있지만은 지금 정상적인 사고와 정상적인 법리를 가지고 윤석열 총장을 누르는 것이 누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비정상적인 사고를 갖고 지금 누르는 사람이 누구예요? 추미애 장관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플랜 B에 따른 옵티머스 사건에 대한 수사 지휘 배제도 언제든지 내릴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지금 이 보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이산과 같이 이번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윤석열 총장의 야권 대선 주자로서의 지지율 그리고 이 검찰 그리고 법원 간의 갈등 추미애가 플랜 B까지도 동원하고 있다는 그야말로 무지막지한 상황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정리해 드렸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또다시 중요한 뉴스 여러분들께 계속해서 보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